움직이는 예술 작품 키네틱 아트. 높이 25.5m, 세계 최대 규모로 주목받는 키네틱 아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작가는 인간의 오랜 염원을 담았습니다. 우주를 걷는 어떤 인간의 희망,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를 이 에발 자전거에다 담았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쳐진 그림이 자아내는 입체감과 공간감. 풍경 이면에 시공간적 깊이를 그린 입체 회화에는 손봉채, 그만의 치열한 작가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갈망하고 휘벽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꺼워한다라는 거. 새로운 미지를 향해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열정 어린 도전을 이어가는 작가 손봉채입니다.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 그 한편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제작 기간만 4년,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이게 25m 이상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무게가 거의 100톤이 넘습니다. 23.5도의 기울기에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매우 힘든 어떤 그런 공정 과정과 설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아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높이와 무게. 기울어진 거대한 철제 조형물을 움직이는 데는 현대의 최첨단 공학 기술이 요구됐죠. 예술과 과학 기술이 집약된 이 작품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과 비상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그리고 이 기둥의 기울기를 보시면 23.5도, 지구의 자전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우주, 지구일 때도 있고 우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행성이 될 수도 있고, 이 움직이는 발은 바로 인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희망, 우주를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공중에 발이 계속 페달을 굴리고 있는 것이고, 구조 안전이라든가 그 부분은 전혀. 작품의 완성을 앞두고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이뤄지는 자리. 이번엔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바로바로. 다른 어떤 문제 사항은 없고요. 네, 어제도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바로 구동하고 조명도 같이 이렇게 좀 켜서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4년여에 걸친 대장정에 어느덧 끝자락입니다. 올라오니까 시원하네요. 겨울에는 엄청 추웠는데 진짜. 스톱! 계절과 온도 변화에 따른 작품의 상태를 살펴보고 미리 대비하는 마지막 점검 작업입니다. 네. 겨울에는 다시 또 줄어드나? 다시 줄어드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1, 2mm 수축 기간이 좀 돼요. 예. 손봉채 작가 자신은 물론 협업에 나섰던 기술팀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조형물의 제작. 오늘이 있기까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떤 추위와의 어떤 그 싸움을 많이 했고.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첫 발을 뗀 것은 지난 2016년. 내진 설계 등 설계에만 3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양한 색채감을 더해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움직이는 조형물로 세계 최대 규모.
작가는 지구 자전축만큼 기울어진 외발 자전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위태로운 현실에도 멈추지 않는 도전과 잠재력. 그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미학적 도구로 외발 자전거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여 년 전입니다. 1997년 광주 비엔날레 최연소 참여 작가로 천장에 매단 270대의 외발 자전거 작품을 선보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 작가 손봉채. 작가로서 그의 시선은 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과 소외된 약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1997년 선보인 외발 자전거에는 부당한 권력에 좌절하고 고통받는 소시민의 자화상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권력에 대한 건데, 그 270여 대의 자전거가 천정에 매달려서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뛰더라도 뒤로밖에 갈 수 없는 어떤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할까? 권력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을 그 자전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이런 사려 깊은, 말하자면 조형미도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메시지나 조형 형식이나 뭐 이런 거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당시 대형 작품 제작을 위해 진 빚이 수천만 원. 미국 순회 전시 요청을 받았지만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결국 작가 생활을 접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절박한 현실 앞에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처럼 여겨지던 날들. 그때 그가 찾았던 철공소. 예, 왔어? 예. 뭐 하고 계세요? 체인기야 부르고 있어? 예. 최영수 사장과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절망에 빠져 있던 30대의 청년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최영수 사장. 모터에서 내려오는 감속비가 어떻게 돼요? 모터는 지금 여기 10rpm 되나? 그럼 여기하고 이제는 그의 작품 제작에 둘도 없는 협력자죠. 상상력 발전소라고 하죠, 여기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상한 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최형수 형님. 손봉채 작가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를 함께했던 두 사람. 서로에게 느끼는 정도 각별합니다. 손 작가가 엄청 힘들 때였어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나한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고 마음도 착하지만은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런 점이 좀 어쩌고 보면 남다르게 좀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봉채 작가한테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00% 한 믿는다고 할까요? 사장님 고집이 너무 세셔가지고 내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서로 간에 티격태격 하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긴 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형님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또 다른 외발 자전거 작품. 딱 이 모터 소리. 요즘 워낙 모터들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삐걱삐걱 소리가 좋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소리가 없어야 돼. AC 220 기어도 모터로 해서 좀 비율 맞춰서 하면은 소리는 잡혀질 것 같아. 지금까지 두 사람이 만든 전시 작품이 10여 점에 이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탄생시킨
그들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 살아온 세상도 세대도 다른 두 사람의 유쾌한 동행입니다. 움직이는 조형물 설치미술 작가로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한 작가 손봉채. 그가 천착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새로운 장르, 입체회화가 탄생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림, 그러니까 회화 작업은 이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제 그림은 공간을 나누어서 5장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바로 그게 입체회화가 되는 것이죠. 작가가 입체회화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작품의 보존성이 탁월한 첨단 소재, 폴리카보네이트. 입체회화만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화는 틀리더라도 덧칠해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작업은 한번 일획이 잘못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지우든지 아니면 이 작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화에 비해서 무지 좀 까탈스러운 어떤 그런 작업이죠. 입체회화는 먼저 전체 밑그림을 그린 후 원근감에 따라 한 장면을 5개의 공간으로 나눠 폴리카보네이트에 그립니다. 각각의 그림을 2cm 간격으로 겹친 후 LED 조명을 더하면 가까운 쪽은 크고 선명하게, 먼 쪽은 아스라이 보이는 효과가 극대화되죠. 일반 회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생생한 입체감과 공간감. 작가는 작품 속 소나무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뿌리를 잃고 유랑하는 현대인의 초상. 이주민 연작에는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작가 특유의 공감과 연대의식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도로변에서 만난 그 트럭에 실려가는 소나무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게 정말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떤 현대인들의 애환,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나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성공과 어떤 삶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우리나라의 이주 여성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이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랄까요. 입체적 공간이 펼쳐 보이는 단순한 풍경 너머에 숨겨진 시간과 역사. 유화 작품임에도 화폭을 가득 메우는 동양화 고유의 정치와 관조적인 분위기. 마치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의 세계가 교차하는 듯한 그의 몽환적 공간에는 삶의 희노애락이 뒤섞인 인간 본연의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현대적 감각과 기법에 동양적 정서를 담은 그의 작품은
특히 세계 유수의 아트 페어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인류 보편의 이야기를 담아 던지는 메시지와 깊은 서정성이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기교, 테크닉 아니면은 형식, 아이디어 막 이런 좀 얇은 그런 류의 것들에 비하면 메시지만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정도 있고 삶에 대한 통찰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더 좋아하지 않은가. 늦은 밤. 작가는 오롯이 작품과 마주합니다. 이주민 연작에 이어 최근 그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각 나라의 국화를 소재로 한 작품. 꽃들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입체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죠. 작품 한 점을 완성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아빠 저 왔어요. 왔어? 거의 다 완성돼가네요. 뭐 이제 한 일주일만 더 하면 완성되겠는데? 빨리 왔네? 미대 졸업반인 아들 승민 씨. 마무리 중인 아버지의 작품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중국 국화를 그리는 것이고, 이제 여기는 지금 일국인데 중국 국화인 매화 그린 다음에 나중에는 이 매화나무에 걸쳐 있는 다국적 국화, 여기에 뭐 한반도 이 우리나라의 무궁화도 있을 것이고 뭐 해바라기도 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나라들을 같이 믹스해 가지고 풀어보려고. 그것도 공간감이야. 예비 작가에게는 이런 중요한 순간순간이 공간감을 소중한 나타내는 체험. 것들이잖아. 그 작업하게 승민 씨가 미처 끝내지 못한 졸업 작품을 들고 와 아버지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 이 작품 마무리해야지. 어떤가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 네 아빠네 말했던 그 저 녹색 나무들 있잖아. 좀 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면으로 할 수 있는 색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 손봉채 작가의 입체 회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 자신만의 색깔로 작품을 만들고 싶은 승민 씨. 아직은 바람일 뿐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 예술가의 길로 가는 거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가 여기까지 올라오기에 얼마나 힘들었고 이 예술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에 아직도 망설이면서 이 길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데, 선택은 어찌 보면 자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 길을 정말 간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너만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를 뭐 응원합니다. 노란색 색칠하고 한 길을 향해 가는 아버지와 아들. 그렇지. 자신이 걷는 길이 언젠가는 아들에게 소중한 지표가 될 것을 알기에 작가로서 손봉채, 그의 작업도 더욱 치열하게 이어지겠죠. 더 많이 찍었대. 지난 6월 말 설치미술과 손봉채 작가 인생에 의미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제막식이 있던 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4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을 일반에 공개하는 작가의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뭐 중마등처럼 뭐 슬픈 일, 그 다음에 기쁜 일, 어떤 뭐 그런 웃고 울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앞으로의 어떤 기대와 지금 현재로서 오늘 제막한다는 어떤 기쁜 마음을
어떤 감출 수가 없네요. 이제 곧 스페이스 오디세이 개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위용이 드러나는 첫 순간을 모두 숨죽여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또 다른 세계를 향한 무한한 도전. 새로움을 갈망하는 뜨거운 작가 정신이 일군 값진 결실입니다.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외발 자전거를 보며 사람들은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칠까요? 보이지? 외계인 보인다. 페달 밟고 있지 지금 로봇들아, 그렇지? 다리로. 와, 달려가면 갈 수 있겠다. 애기도 너무 재밌게 잘 놀아가지고요. 너무 재밌게 지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아들이랑 자주 찾아뵐 것 같습니다. 조형물이 이제 광주에 생겼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많이 구경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행복한 기억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상징물이기를 바라는 마음. 작가가 기꺼이 오랜 상고를 치른 까닭이겠죠. 제 마음 또한 뭉클하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1호로 여기에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쭉 세계 곳곳에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자리를 잡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추억과 어떤 사랑의 장소로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다른 상상력으로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는 작가. 그만의 풍경화가 던지는 메시지에서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경계 위에서 꿈꾸는 작가 송봉채. 그의 자유로운 비행은 내일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